네, 경찰이 단순한 접촉 사고를 조사하면서 엉뚱하게 신호 위반이라고 몰아가는 바람에 결국 택시 기사가 억울하게 직장까지 잃고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경찰관의 사고 조사 기록에는 현장에는 없는 신호등까지 그려놓은 채 나중에 재판에도 넘겨졌다는데요. 하지만 이를 담당한 경찰관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이승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당시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예. 네, 새벽에 손님을 태우고 가던 택시가 우회전을 하다가 마을버스와 충돌한 장면입니다. 예. 네, 영상만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예. 경찰은 100% 택시기사 잘못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화면 보고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택시가 우회전을 하고요. 마을버스가 좌회전을 하다가 저렇게 충돌이 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찰은 택시가 빨간불이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충돌 지점 근처에 있지도 않은 신호등까지 그려놓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네, 현장에는 없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상황에 신호 위반과 없는 경우에 신호 위반은 다른 거잖아요. 네, 저희 신호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신호등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실제 현장과 다르게 그림이 그려진 건데요. 예. 경찰이 단순 접촉 사고를 신호 위반이라고 몰면서 이 택시 기사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벌금 내려고 기다렸는데 이제 기소까지 당하고 보니까 일단 뭐 좀 이해가 안 갔죠. 자, 이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리고 일단 경찰이 왜 그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왜 그랬답니까? 네, 검찰은 경찰 조사 이런 기록만 보고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변호인이 재판관 판사에게 직접 현장 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예.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는 없는 신호등이 그려졌고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아하. 네, 검사가 법리 오해다라고 하면서 항소까지 했는데요. 재판부는 신호 위반이 아닌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같은 이른바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 사건은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에 대해 경찰은 직원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고가 났던 도로 자체가 이 사거리인지 오거리인지 헷갈리고요. 그래서 직원이 실수했다고 본 겁니다. 이 변호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초에 신호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라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별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한 것은 수사기관의 과실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찰은 없는 신호등을 그리고 그거 서류를 받고 기소를 하는 검사는 현장도 안 보고 뭐 신호등 있겠지 하고 재판에 넘겨주고 그걸 결국 재판에서 판사가 알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판할 때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 경찰이 또 그걸 제대로 안 고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가 서류를 고쳐가지고 제출하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경찰은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된 신호등을 지우지 않고 똑같이 한 번 냈다가 다시 한 번 또 망신을 샀습니다. 애초에 잘못 그렸던 직원이 자리를 옮겼는데요. 또 다른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서 다시 처리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전에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네, 아하. 받지 않아도 될 재판에 이 택시기사 휘말리면서요. 택시기사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직장을 잃었고요. 이 사고 기록 때문에 개인 택시를 사겠다는 꿈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형사와 민사, 행정 등 현재까지 소송만 5개를 치렀고요. 어허.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억울해서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하는 기사로다 꼬리표가 붙여다 보니까 타 회사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돈은 뭐 수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것도 없는 신호등 그린 것도 실수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그리라고 했는데
다시 그리는 이유가 신호등 때문에 다시 그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신호등을 그려놓은 것도 실수입니까? 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 현장 조사를 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잘못됐다는 게 밝혀진 뒤에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어땠습니까? 네, 경찰관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 모든 증거를 따져봤을 때 신호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담당 경찰서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네, 애초에 조사 자체부터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그 잘못 그린 직원하고요, 책임자 등 3명이 최종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슨 징계입니까? 네, 그런데 그 징계의 수위를 봤더니요, 경고하고요, 주의 같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자, 뭐 신호 위반도 아닌데 신호 위반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택시 기사의 인생이 바뀐 사건입니다. 참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